2와 5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10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이렇게 자릿수를 구하는 문제, 2와 5의 곱이 있는데 자릿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으면 2와 5의 개수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맞춰주셔야 돼요. 그럼 일단 2와 5가 있는 횟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으니까 써놓을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1이 곱해지고 뒤는 어쨌든 2와 5가 곱해지는 횟수에 따라서 0의 개수가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몇 자리가 돼야 되죠? 10자리가 돼야 돼요. 그럼 10자리? 그럼 여기 앞에 1과 11과 붙으면서 이렇게 두 자리가 벌써 생기고 0이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8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8개. 그럼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8이네요. 2가 8개, 5가 8개. 그러면 10이 8개. 그럼 0이 8개, 앞에 11까지 붙어서 총 10자리. 이게 첫 번째 답이 되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도 되지만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어도 된다는 뜻은? 만약 x가 8이 아니고 9였다 칩시다. 8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x가 9였다면 11 곱하기 2 하나 빼고 2가 8개, 5가 8개.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럼 얘는 22가 되고 10이 8개. 그러면 따라 2 붙고 0이 8개. 그럼 총 10자리. 이것도 가능하죠. 그럼 x가 만약 10이라면 11 곱하기 2가 2개 빠져나오고 2가 8개, 5가 8개. 그럼 같은 구조로 얘는 44 한 다음에 0이 8개. 이렇게 해도 10자리가 되겠네요. 그럼 x가 11이 된다면 11 곱하기 2 위의 지수가 11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총 8개 필요한 거니까 3개는 빠져나오고 2가 8개, 5가 8개. 그럼 2의 세제곱 8이죠. 8에 11을 곱하면 88하고 0이 8개 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도 총 10자리가 되겠네요. 그럼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8, 9, 10, 11 이 네 종류가 될 수 있겠죠. x가 12가 되면 안 됩니다. x 12가 되면 11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2의 8제곱 곱하기 5의 8제곱 되면서 앞에 있는 숫자가 뭘로 바뀌죠? 이게 16이잖아요. 16에 11을 곱했으니 176 하나 0이 8개 붙어요. 그럼 총 이거는 11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답이 성립하지 않겠죠. 그럼 나올 수 있는 x는 이렇게 총 4가지. 그들이 합을 계산하시오. 8 더하기 9 더하기 10 더하기 11. 이렇게 합치면 20이죠. 이렇게 합치면 18. 합치면 38. 그래서 5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다음 그림에서 네모의 식은 바로 위에 있는 사각형 양옆에 있는 식의 곱을 나타낸 거랍니다. B에 알맞은 식을 구하시오. 여기를 구하시오. 근데 이 네모에 있는 식은 바로 위에 있는 양옆에 있는 두 식의 곱과 같아요. 그럼 얘랑 x, y 5제곱과 여기는 a를 곱하게 되면 밑에는 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마이너스 x제곱, y 4제곱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a를 구해야 여기 a가 구해져야죠. 그리고 여기서 얘네들을 통해서 이제 c가 구해져야겠죠. 그럼 ac를 통해서 이제 b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의미겠네요. 그럼 a를 구하려면 양변을 이걸로 나눠야 되죠. x, y의 5제곱으로 이렇게 나눕시다. 그럼 얘는 약분되고 지워지고 a가 남고, 얘는 지워지고 여기 x 하나 남고, 여기는 y가 다 지워지고 여기는 y가 하나 남고, 그럼 남은 건 마이너스 y분의 x가 남아요. 그럼 여기 a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y분의 x를 이렇게 집어넣죠. 네, 이거 괜찮죠? 그럼 두 번째, 얘 둘이 마이너스 x제곱 y 4제곱과 c를 곱하면 아래에 있는 x 5제곱 y 6제곱이 나온다. 그럼 c를 구하려면 다시 c 앞에는 이만큼을 나눠야 돼요. 마이너스 x제곱 y 4제곱 나누고 똑같이 마이너스 x제곱 y 4제곱으로 나눈다. 약분되고 지워진다. c는 여기 x제곱 다 지워지고 x는 x가 3개 남고, 여기 y 4개 다 지워지고 얘는 y가 2개 남고,
부호 마이너스 붙어있는 상태에 분모는 다 지워졌으니까 분자만 x의 5제곱, y의 제곱. c가 x의 5제곱, 마이너스 x의 5제곱, y의 제곱. 마지막 마무리. 여기 있는 마이너스 y분의 x랑 b를 곱해서 얘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x의 5제곱, y의 제곱이 된 겁니다. 그럼 b를 구하려면 여기 b 앞에 있는 수로 나눠야죠. 근데 이렇게 나누면 조금 보기 불편하죠. 이쪽에 또 이걸 써야 되니까. 나누는데 그 나누는 게 분수인 거는 계산상 안 될 건 없지만 조금 불편하니까 이럴 때 쓰는 게 이 방법이 있었죠. 2x가 만약 4예요. 양변을 2로 나눕니다. 이런 조건도 있었지만 곱하기 되는 수를 지우고 반대쪽에 그 수에 무슨 수를 곱한다? 역수를 곱한다. 그렇지, 역수를 곱한다. 그럼 여기도 곱해지는 얘를 지우고 반대쪽에 저 수의 역수, 저 수의 역수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역수는 부가 안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b가 나와요. b는 네. 네. 그러네. 여기 세제곱 써놓고 여기 뭐를 써놨죠? 그러네요. 지금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3을 써놓고 아마 쓰면서 왜 그랬나 모르겠네요. 그럼 여기도 그러네요. 네, 5제곱 이렇게. 네. 왜 이러죠? 네. 세제곱. 그럼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고 부호는 양수가 됐고 약분만 하면 돼요. 여기 x 집어지고 여기 x가 2개 남고. 그럼 지수 법칙에 따라 x제곱, y제곱에 y 곱하면 y 세제곱. 그래서 b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아니 왜 안 되죠 갑자기? 뭐가 문제예요? 왜 그러니? 자, 정삼각형을 다음 규칙에 따라 작은 정삼각형으로 나눌 때 10번째 실행한 후 남은 삼각형의 개수는 5번째 실행한 후 남은 삼각형 개수의 몇 배입니까? 를 물어봤죠. 무슨 규칙인지 알아야 돼요? 다음 규칙이 뭐죠? 정삼각형의 3개 변에 중점을 잡아줘요. 걔네를 이어서 내부의 삼각형을 4개로 쪼갭니다. 근데 쪼갠 것 중에 3개만 가져가겠다는 뜻이죠. 하나는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여기는 정삼각형에 또 중점 이어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다시 가운데 거 빼고 여기만 색칠, 가운데 거 빼고 여기만 색칠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실행을 10번째 실행 후 남아있는 삼각형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삼각형의 개수는 5번째 실행하는 삼각형 개수의 몇 배 있는지, 아무래도 많이 쪼갠 이 횟수가 잦아지면 삼각형 개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10번째가 더 많을 테고 그 많아진 삼각형 개수가 5번째에 몇 배가 되는지를 구하는 건데 이 과정이 있죠. 이렇게 연결하시오. 반복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실행하게 되면 첫 번째 실행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실행한 결과예요. 그럼 그때 삼각형 개수는 몇 개죠? 첫 번째는 삼각형 개수만 구해보면 가운데 빼고 남아있는 거니까 몇 개 남아요? 3개 남죠. 두 번째는 몇 개가 남나요? 몇 개? 9개. 세 번째는 몇 개 남나요? 맞아요? 이해됐어요? 그 무슨 규칙인지 알겠나요? 얘는 3의 1제곱, 얘는 3의 제곱, 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가다 보면 5번째는 삼각형 개수가 몇 개일까요? 3의 5제곱. 그럼 이렇게 가다가 10번째가 되면 삼각형 개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3의 10제곱이 3의 5제곱에 몇 배입니까를 물어봤네. 이렇게 숫자 클 때 이걸 다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배인지 잘 모르겠으면 예를 들어 봅시다. 좀 쉬운 예로. 6은 3의 몇 배이죠? 2배죠. 그럼 얘네 둘의 숫자의 관계를 봤을 때 이 배수를 빨리 처리하는 방식은 6 나누기 3배 아니면
3분의 6배. 이렇게 하면 2배라는 답이 나오겠네요. 그럼 얘는 몇 배입니까? 알고 싶으면 앞에 있는 수 3의 10제곱에서 뒤에 있는 수 3의 5제곱을 나눈 게 몇 배라는 결론이 된다는 얘기죠. 같은 미끼를 나누면 지수법칙.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3의 5제곱 배. 됐죠? 3의 5제곱 배. 얼마예요? 네, 243배. 네, 이렇게 됩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혹시 가로가 있으면 분배 법칙 이용해서 가로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항끼리 동력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한다 라는 거고, 다항식을 쭉 별한 다음에 항을 봤더니 각 항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 유형의 풀이로 바로 갈게요. 괄호를 푸는 순서는 앞에서 배웠죠. 1학년 때. 어떻게 풀으라고 배웠나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런 순으로 풀어라 라는 거였죠. 그럼 소괄호를 계산해야 되는데 소괄호는 계산할 게 있나요? 없어요. 동력이 없으니까. 그럼 소괄호를 풀어주면서 중괄호를 정리하는 것, 이거를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그 다음에 중괄호 풀고 다시 대괄호를 정리해주는 게 2번. 대괄호 풀고 마지막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를 묶어주는 게 3번. 이런 느낌으로 정리해봅시다. 이거 다 쓰기는 굉장히 불편하니까 필요한 데만 쓰세요. 이것도 요령이니까. 1번 5a. 이 가로 풀어야 되죠. 근데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이 마이너스만 붙어있을 때는 여기 있는 항을 바깥으로 빼낼 때 무엇을 반대로? 부호를 반대로. 8a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b의 부호 반대.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동류항. 얘네들은 동류항 처리가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테고. 2번. 대괄호를 정리해라. 3b 마이너스 중괄호. 중괄호 보면 이거잖아요. 갖다 끼면 돼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b 마이너스 1. 그럼 중괄호를 풀어야죠. 근데 중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안에 있는 양을 빼낼 때 반대부. 플러스 3a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동류항 처리한다. 3a 계산해보면 플러스 2b 플러스 1이 된다. 세 번째, 마지막 2a 마이너스 대괄호. 대괄호 정리한 게 여기 있었잖아요. 3a 플러스 2b 플러스 1. 그럼 2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 동량 처리한다. 얘네들이 동량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이 된다. 당할 건 없어요.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소괄호를 푼다. 근데 소괄호는 같은 문자이긴 하지만 차수가 틀리니까 동량이 아니죠. 그럼 소괄호를 풀 게 없으니 여기 중괄호를 정리한다. 1번. 그럼 중괄호 정리 안 하면 다시 대괄호를 정리해준다. 2번. 마지막 다 풀어서 식을 마무리한다. 3번. 그럼 1번부터 중괄호 2x 제곱 플러스 3x 한 다음에 가로 안에 가로 갖고 풀어주는데 바깥에 마이너스 있으면 반대부호 플러스 5x 마이너스 4x 제곱. 자, 동량 처리해야 돼요. 차수별로. 2차랑 2차 얘네들이 동량이 되고 1차랑 1차 얘네들이 동량이 돼요. 그럼 2 빼기 4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x 플러스 8x가 됩니다. 더 이상 계산할 거 없네요. 두 번째, 이제 대괄호를 계산한다. 4x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중괄호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그럼 다시 대괄호 안에 4x 플러스 x제곱은 동량이 아니라 계산할 게 없고 가로를 풀어줄 때 마이너스를 빼낸다. 여기 부호를 반대로 뺀다.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8x. 그럼 얘네들이 묶으면 3x제곱. 이렇게 묶으면 마이너스 4x. 괜찮죠? 여기까지. 이것도 더 이상 이제 계산할 게 없죠. 차수별로 다 있으니까. 마지막 말이 3번. 3x 제곱 마이너스 대괄호 이거 써주면 돼요. 3x 제곱 마이너스 4x. 그럼 가로를 풀 때
가로 앞에 마이너스, 안에 있는 걸 뺄 때 반대부.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동량인데 3 빼기 3이죠? 0x제곱이 되죠. 0x제곱은 지워진다 보는 게 맞으니까 4x. 4번이 정답입니다. 식에 3x 마이너스 1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뺐더니 다음처럼 되었다. 이때 바르게 계산하는 식을 계산하시오. 어떤 식을 네모라고 합시다. 문자로 써도 괜찮은데 x 쓰시면 안 됩니다. x는 얘랑 겹치니까. 다른 문자를 쓰든지 아니면 그냥 네모라고 하시든지. 어떤 식 네모에다가 원래는 얘를 더했어야 되는 거예요. 3x 마이너스 1을 더했어야 된다. 이게 정답이었다. 근데 잘못 풀었다. 꼭 이런 애들 있죠. 잘못 푼 애들. 네모에다가 얘를 뺀 거예요. 근데 뺄 때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아니죠. 뭐가 빠졌어요? 그치, 가로가 빠졌죠. 이 전체를 빼는 거니까 꼭 가로를 치셔야 돼요. 그랬더니 얘랑 같아졌다. 가로 풀면 되겠네요. 네모, 가로 빼낼 때 반대부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여러분은 이항을 배우셨으니까 그냥 가볍게 이항하시면 됩니다. 네모를 구하는데 얘네 필요 없죠? 그럼 우변을 이항한다. 그럼 우변에 있던 식은 그냥 써주되 좌변 이항한 식이 반대부 3x 마이너스 2. 동량 처리한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x 마이너스 x 플러스 5 마이너스 2 플러스 3. 자, 이게 네모였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식을 구하라면 이게 정답이겠지만 우리는 바르게 구한 식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이 네모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다시 바르게 계산하시오. 가로 앞에 플러스는 의미 없죠? 그냥 빼내면 됩니다. 플러스 3x 마이너스 2. 동량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네모에 알맞은 식을 구해서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부터 해야 되냐면 가로를 일단 풀어야죠. 순서를 매겨야 되는데 순서는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네모가 뭔지 몰라서 얘네들이 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빼내야 되니까 얘를 1번으로 봅시다. 중괄호 푸는 걸 1번, 그 다음 중괄호 정리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를 2번까지 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1번 중괄호 x 마이너스 2x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가 안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죠. 그럼 이 네모도 모두 부호로 반대로 바뀌었을 테니까 마이너스 네모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모의 부호 반대라는 뜻이죠. 여기는 반대부 마이너스 3x 제곱. 여기 일단 동량 처리 할 수 있으면 합시다. 그럼 x 얘랑 동량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네모까지 만 했죠. 더 이상 못해요. 네모가 뭔지 모르니까. 나머지는 차수 같은 게 없고. 근데 두 번째 5x제곱 마이너스 중괄호 이거 아니었잖아요. x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네모. 뒤에 조심해야 됩니다. 뒤에 플러스 1까지 붙어있어요. 이렇게. 그럼 가로를 풀어준다. 5x제곱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네모의 마이너스 때문에 다시 부호 반대니까 뒤에 플러스 1까지. 동량 처리해 봅시다. 얘랑 동량이죠. 10x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네모까지가 정리한 게 좌변식 전체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그 결과가 얘랑 같답니다. 9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따라서 네모는 이 네모만 구하려면 얘네가 필요 없잖아요. 그대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9x 원래 있던 식들은 다 쓰는 거죠. 제가 넘어가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10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동량 9x제곱 여기 마이너스 10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x 플러스 5x 4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그 네모는 그래서 문제 원하는 네모는 다음과 같다. 법칙이죠. 그러니까 가로 하나 정리해드리는데 A, B 숫자 동량 없고요. 여기도 B와 A 동량이 없어요. 그럼 이 상태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이쪽에도 보니까 분배하다 보면 동량이 나올 것 같죠? 그래서 가로를 풀어주겠다. 곱하기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분배합니다. 그럼 5와 3을 곱하면 15, a 곱하 a 제곱이죠. 지수법칙이에요. 이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2, 5, 10, a와 b를 곱하면 ab.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5 곱하기 6, 30a.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자, 여기를 분배할 때는 3a를 분배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3a를 분배해야 됩니까? 네, 그래야 부호가 정리가 돼요. 3a만 분배하면 나중에 또 마이너스를 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호와 숫자, 문자를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두 번 분배한다. 그럼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고 3, 4, 12가 되고 a와 b를 곱하면 ab가 되고 이렇게 분배하면 음수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3a를 두 번 곱하면 a 제곱이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럼 여기 15a 제곱, 여기 3a 제곱 합치면 18a 제곱이 되죠. 여기 마이너스 10ab, 여기 플러스 12ab 얼마가 돼요 그러면? 플러스 2ab가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거 하나 남았는데 얘는 동량이 없으니까 그냥 써야 돼요. 30a. 이 답을 찾으니 이 답은 4번에 있더라. 분배. 세 번 분배. 그럼 음수, 양수, 음수. 숫자 3, 문자는 x 세제곱. 분배하면 플러스 2, 3은 6, x가 두 번 곱해지죠. 마지막 분배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3, 3은 9, 문자는 x 한 번. 얘랑 이게 완벽히 일치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그럼 x 세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a인데 그 a는 얘죠. a는 마이너스 3. b는 x 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 6. c는 x 앞에 있는 개수 상수항. 개수 마이너스 9. 이 규칙에 따라 다음을 계산하시오.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3 더하기 b 6 빼기 c가 이렇게 쓰면 겹쳐 보이니까 이럴 때 필요하게 가로죠.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6 플러스 9가 되기 때문에 12. 간단히 하시오. 이건 확 어려워 보이죠? 뭔가 지수가 굉장히 막 현란하고 항도 많고 분수 형태고 괜찮아요. 잘 보시면 이게 다 약분이 되는 꼴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약분할 때는 지금 모양을 본다면 숫자, 그 다음에 A가 있는 항, 그 다음 B가 있는 항 이렇게 세 가지가 각각 약분이 되겠죠? 약분할 때는 각 수나 문자의 최대 공약수로 약분하는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최대 공약수로 약분한다. 나눌 수 있는 숫자 중에 가장 큰 걸로 약분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숫자, 여기 있는 2와 부호를 일단 빼고 2와 4와 12와 6의 최대 공약수는 2죠. 그러니까 2로 약분하는 거예요. 그럼 2로 약분하면 여기는 1이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남고 여기는 플러스 3이 남겠죠. 그 다음에 문자 a 4제곱, a 세제곱, a 제곱, 여기 a 제곱. 그럼 최대 공약수는 a 제곱이에요. 가장 약분할 때 많이 나눌 수 있는 거는 a가 두 번은 다 곱해져 있지만 세 번, 네 번까지는 얘네가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눌 수 있는 건 a 제곱으로. 그럼 a 제곱으로 약분하면 얘는 없어지고 1 남고 얘도 없어지고 1 남고 여기는 a가 하나 남아요. 3개 중에 2개 약분했으니까. 그럼 얘는 4개 중에 2개 약분하면 2개가 남겠죠. 마지막 b를 계산할 때 b는 b, 여기 b 세제곱, 여기 b 제곱, 여기 b. 그럼 b가 제일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b의 개수 중에는 얘가 가장 크기 때문에 b로 약분하면 1 남고 여기도 1 남고 여기는 b가 하나 남고 여기는 b가 2개 남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걸 잘 써야 돼. 이게 헷갈리게 써져 있거든요. 분모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냥 분모는 됐네요. 그럼 분자는 마이너스 2에 a가 2개, b가 2개. 저 지수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은 마이너스 6이라는 숫자가 남았고 a가 하나 남고 b가 하나 남았으니 1은 안 써도 되니까 놔두시고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 3이 남고 다 지워졌죠? 네, 다 됐네요. 이렇게 남았어요. 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대단치 않지만
쓰다가 아마 이거 잘못 약분하거나 쓰다 보면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거 부호 잘못 정리하거나 하다 보면 항 정리가 잘못되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때 정신만 좀 바짝 차리시면 크게 틀릴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또 비슷비슷해 잘 골라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 이런 보기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비슷비슷한 보기들을 두고 부호도 비슷비슷하게 배열하다 보면 자기는 다 풀었는데도 잘못해서 뭐 1번만 탁 답을 고르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잘 보셔야 돼요. 1번은 여기가 안 맞아요. 2번은 잘 가죠? 여기가 안 맞아요. 3번은 맞고 여기가 안 맞아요. 여기가. 4번은 이게 답이에요. 5번은 여기도 안 맞고 네. 여기도 안 맞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다음을 계산했을 때 이렇게 x 이게 ax 플러스 by에서 ab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건 x의 개수를 구하라는 뜻이고 b는 네, y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각각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그럼 저거 잘 계산해서 x, y로 잘 분리해서 써라. 뭐 이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눗셈이네요. 나눗셈 하는 방식은 총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3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직접 나눗셈 하는 것. 직접 나눗셈 할 때는 보통은 숫자 같은 경우는 서로 배수나 약수 관계가 성립할 때 지수도 서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숫자들이 지수가 있을 때 근데 이거는 딱 모양을 보니까 이런 개수들이 마이너스 2분의 5의 배수는 아니잖아요. 직접 배수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 나눗셈 하는 건 좀 불편하고 두 번째는 분수꼴로 쓰는 방식 이런 거잖아요. A 나누기 B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B분의 A 꼴로 바꿔 푼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도 얘는 더 적당하지 않아요. 나누기 뒤에 있거나 나누기 앞에 있는 게 둘 중에 하나가 분수 형태일 때는 결국 모양이 분수분의 분수 이런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죠. 안 될 건 아닌데 좀 복잡한 건 사실이니까. 그럼 그 주로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이라면 세 번째 꼴이 많이 쓰죠. 세 번째 꼴이 뭐냐면 나누기를 곱하기를 바꾸는 대신에 뒤에 있는 수의 역수를 곱한다. 이 구조로 가시자는 얘기죠. 그럼 저 문제는 마이너스 15x 세제곱 플러스 10x 제곱 y에다가 나누기를 곱하기를 바꾸는 대신에 뒤에 있는 수의 역수를 취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문제들이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일단 역수를 구할 때는 뭐가 바뀌지 않죠? 부호는 그대로예요. 자꾸 역수를 취할 때 자기도 모르게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친구들이 있는데 부호는 그대로 가셔야 되고 두 번째 역수의 정의가 곱해서 1이 되는 숫자이긴 해. 역수라는 뜻은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의 관계. 근데 보통은 매번 그렇게 곱해서 1이 되는 관계로 역수를 구하지는 않고 보통 뒤집죠.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뒤집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분모, 분자가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분모, 분자가 명확하게 구분돼서 표현돼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2는 분모, 5는 분자는 맞지만 x제곱이 지금 어딘지 위치가 애매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2학년이 되잖아요.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누기 뒤에 있는 게 약간 애매하게 숫자는 분수인데 문자가 분수 형태로 표현되지 않아서 저런 걸 뒤집으시오 그러면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죠. 마이너스 5분의 2 x제곱 얘를 분배를 해요. 그러다 틀리는 거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얘네 위치만 뒤바꾼 거예요. x제곱은 건들지도 않고. 근데 실제로 이 분수는 2는 분모가 맞고 5는 분자가 맞는데 그럼 x제곱은 분모로 가는 겁니까? 분자로 가는 겁니까? 이 사이에 마이너스 2분의 5 x제곱은 이 사이에 곱셈이 생략되어 있죠. 그럼 얘랑 보면 보통 x제곱이 분모 2랑 약분시켜서 약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분자로 올리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x제곱. 그래서 알고 보니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꼴이에요. 분수가. 여기가 다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수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5만 뒤집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5x제곱분의 2 이렇게 써야 맞는 표현이 돼요.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것 때문에 내는 거기 때문에 저거를 자꾸 실수했다고 하는데 저것 때문에 내는 문제를 저걸 실수한다는 얘기는 실수가 아니고 이건 자꾸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분배해야 되겠죠? 이렇게 분배. 직접 계산하기 힘든 거니까 식을 꼭 한번 써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괜히 여기서 약분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틀리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5x 제곱분의 2. 가로친 이유는 부가 겹쳐서 보기 안 좋아서. 플러스 10x 제곱 y에다가 마이너스 5x 제곱분의 2를 이렇게 분배합니다.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5약분하면 1, 여기는 3이 남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계산할 때. 여기 x제곱 다 지워지고 여기 x가 하나 남아요. 여기도 일단 이거 좀 이따 합시다. 얘부터 먼저 정리하고. 그럼 부호를 먼저 써야 돼요. 부호, 숫자, 문자니까. 부호는 음과 음을 곱해 양이 됐으니 안 써도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거는 3x에 2를 곱한 6x가 남아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일단 부호부터 플러스와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부호는 정해졌죠? 이제 숫자 씁니다. 약분하면 1, 여긴 2가 남죠. 2는 4를 쓰세요. 미리.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 문자 x제곱 다 지워지고 1, 여기도 다 지워지고 1, 그럼 x는 없어요. 남아있는 게 y, 문자는 y밖에 안 남잖아요. 숫자인 아까 계산했습니다. 벌써. 이렇게만 남았네요. 따라서 x 앞에 있는 개수가 6이 되고 y 앞에 있는 개수를 b라고 썼는데 그 b는 마이너스 4가 된다. 둘을 더해라. 얘네 둘을 더해라. 그럼 정답은 2가 됩니다. 비슷해요. 얘도. 여기 네모에 얘를 곱해서 이 식을 만드는 건데 네모를 구하려면 얘를 없애야 되죠. 그럼 똑같은 수로 나눠야 되는데 이게 직접 나눗셈이 되는 조합도 아니고 나누려니까 얘가 분수식이잖아요. 그때 제일 적절한 거는 곱하기 되는 걸 지우고 반대쪽에 저 역수를 곱한다. 마이너스 얘는 분모부자 잘 구분되어 있죠? x분의 3y를 이렇게 3번 나란히 분배한다. 자, 분배하는 과정을 아까 잠깐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뭐 크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죠? 여기 비슷한 문제니까 이건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231번. 자, 다항식 A에 5x-3을 더한 후 마이너스 2x를 곱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이제 시키는 대로 합시다. 다항식 A에다가 5x-3을 더해야 돼요. 근데 더할 때는 이게 항이 두 개여도 덧셈일 때는 굳이 가로를 칠 필요는 없죠. 더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더해주시고 마이너스 2x를 곱한다? 마이너스 2x를 곱한다. 맞습니까? 그렇지, 가로가. 어디다 가로? 그렇지, 전부 다. 더한 다음에 곱하는 거니까 더하는 게 우선이 되려면 가로를 쳐주셔야 돼요. 그 더한 결과에다가 마이너스 2x를 곱하려면 이렇게 가로 처리 잘 하셔야 되고 그 결과가 얘랑 같다. 8x 제곱 플러스 6xy 마이너스 18x랑 같다. 괜찮죠? 이제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그 다음 어떻게 되지? 구하는 건 a를 구해야 돼요. 그럼 더하기 5x 빼기 3이니까 5x와 빼기 3을 처리하려면 5x를 빼줘야 되고 빼기 3을 없애려면 더하기 3 해야 되는데 문제는 뒤에 얘가 붙었네요. 얘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는 얘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누기 괜찮잖아요? 직접 쓰세요. 이렇게 분수 형태로. 이렇게 나누면 되지. 이게 분수꼴이 아니라 뭐 굳이 곱하기 역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직접 나눠도 돼요. 이렇게 직접 나누세요. 왜 직접 나눕니까? 자, 모양을 보니까 다 직접 나눠지는 식들이죠. 다 나눌 수 있는 식들이에요. 그럼 얘는 없어졌고 좌변은 a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이 남았고 자, 우변 약분만 잘하시면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부호부터 항상 부호, 숫자, 문자 잊지 마세요. 부호부터 양수를 음수로 나누면 음수가 되고 숫자 약분하면 4가 남고 문자 x 하나 지워지고 여기는 하나 남고 x가 남고 여기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면 마이너스 숫자 1 여기 3 문자 x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 그럼 y밖에 안 남네요. 여기는 음수에서 음수를 나누면 양수가 되고 약분하면 1 여기는 9가 되고 x 약분되고 지워지죠? 이렇게 되네요. 또 이제 a를 구하는 문제니까 다 이항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9는 쓰시고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3
동량 처리하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9x. y는 동량 없으니까 그냥 쓰면 되고, 숫자는 9 플러스 3 플러스 12. 다항식 a는 다음처럼 구해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시오. 여기서 좀 간단한 것들은 여러분 좀 하시고요. 좀 간단치 않아 보이는 게 5번 정도 있죠? 5번 정도만 해봅시다. 이게 처리할 때도 이게 1번이에요. 계산의 순서를 잡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나누는 게 2번이에요. 1번과 2번을 이렇게 빼주는 게 3번이에요. 그럼 1번부터 4a 빼기 6a 제곱 나누기 2a. 자, 나눗셈이죠? 세 가지 방법. 직접 나눗셈 할 것이냐, 아니면 분수로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를 구할 것이냐. 이건 직접 나눗셈이 되겠는데요? 굳이 어렵게 안 해도 되잖아요? 부호,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4에서 1을 나누면 2. a에서 a를 나누면 a는 약분되고 지워진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나누면 마이너스가 되고, 6에서 2를 나누면 3이 되고, a 두 개에서 a를 하나를 나누면 a 하나가 지워지면서 a가 남는다. 1번 계산됐고요. 2번 계산 결과. 여기 5a 제곱 마이너스 3a를 마이너스 a로 나누죠. 이렇게 분배하면 부호, 마이너스, 숫자. 지금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5에서 1 나누면 5가 되고, a 제곱에서 a를 나누면 a가 하나 남고, 이렇게 분배하면 부호,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나누면 플러스가 되고, 3에서 1 나누면 3이 남고, a에서 a를 나누면 a는 없어지고 숫자만 남더라. 이제 3번 1번의 계산 결과 2-3a에서 2번의 계산 결과 마이너스 5a 플러스 3을 뺀다. 이때 필요한 거는 가로다. 잊지 마라. 가로를 풀어야 된다. 2-3a 플러스 5a 마이너스 3. 동량 처리하면 얘 동량 2a가 남고, 동량 2 빼기 3 마이너스 1. 틀렸네요. 틀렸습니다. 지금 문제는 맞는 걸 고르는 거예요? 틀리는 걸 고르는 거예요? 틀린 거. 5번이 정답이에요? 네. 나머지는 다 맞다는 뜻인 것 같죠, 그러면? 천천히 계산하셔서 나머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235. 이것도 좀 조심할 포인트들이 있죠. 일단 분배부터 계산, 여기 1번, 여기 2번, 그 다음 1번과 2번을 뺄셈한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죠. 그럼 1번, 2분의 3x를 분배한다. 뭔가 자신 없으면 그냥 쓰세요. 괜히 암산하다 틀리지 마시고, 이렇게 마이너스 4y에다가 2분의 3x를 곱하죠. 그러면 2 약분되고 4 남고, 숫자부터 부호는 플러스 3, 4, 12. x와 x 곱하면 x제곱. 얘는 부호, 마이너스와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숫자 약분하면 2가 남고, 2, 3은 6. 문자끼리 곱하면 xy. 이렇게 되겠네요. 1번은 계산이 끝났고요. 2번 계산. 2번 좀 하기 전에 딱 봐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딱 봐도 분모 분자 구분이 안 돼 있고, 여기도 분모 분자 구분이 안 된 걸 뒤집어야 되니까 분모 분자 구분을 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3 따라서 x제곱 y를 분자에 올려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약분하기도 편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0xy. 나누기를 곱하기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수 역수. 조심해야 돼. 이건 분명히 조심해야 될 부분에 포인트를 어딨어요. 이렇게가 분자입니다. 그럼 뒤집게 되면 마이너스 5y분의 6. 조심하셔야 돼요. 자, 계산할 때 어설프게 약분하려고 하지 말고 쓰세요. 그냥 이 정도면 써야 됩니다. 이 정도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도 써요. 괜히 암산하다 틀릴 수 있으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5y분의 6 마이너스 20xy 곱하기 마이너스 5y분의 6. 계산 처리합시다. 일단 부호는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고, 이제 부호는 정리했죠? 이제 숫자 약분, 여기 1, 여기 2, 여기 1, 여기 1. 문자, 여기 y 없어지고, 여기 y 없어지고. 그럼 앞에 뭐 남았는지 잘 봐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모는 1이고, 분자는 5 없어지고, x제곱이 남았죠. 여기는 부호는 아까 썼으니까 부호 신경 쓰지 마시고, 2 남았죠, 2. 2에다가 x제곱 곱하면 2x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로 정의됐고, 이제 숫자 계산. 약분하면 4가 남고, 4, 6, 24. 문자는 y 지워지고, 여기 y 지워지고, x밖에 안 남죠. 이렇게. 남은 건 4번째. 빼자. 앞에는 1번. 12x제곱 마이너스 6xy에서 2번.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4x를 빼자. 이렇게 빼자. 자, 계산. 12x제곱 마이너스 6xy 반대부로 쓴다.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4x. 동량 처리해보면 14x제곱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24x. 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바를 찾아냅시다. x제곱의 개수, x제곱 앞에 곱해지는 숫자 14. 이게 a값이다. xy의 개수, x 앞에 붙어있는 숫자, xy 앞에 붙어있는 숫자, 마이너스 6, 그게 b. 빼라. 그러면 14 빼기 마이너스 6이니까 20. 네, 이렇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원의 반지름 길이가 2a, 높이가 2a 플러스 b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원기둥 부피. 원기둥 부피 구하는 것이 뭐였나요? 실리가 안 된다면? 네. 기둥 부피는 항상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근데 이게 원기둥이다 보니까 밑면이 원이죠. 그래서 원넓이를 구한 다음에 높이를 곱하시면 네, 원기둥의 부피값이 나온다. 원넓이는 공식 있잖아요.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반지름 2a의 제곱. 곱하기 높이 2a 플러스 b. 뭐가 빠졌죠? 괄호. 높이 전체 괄호를 쳐야 되죠. 여기는 4a 제곱 파이죠. 2의 제곱 4. a 제곱 a 제곱. 이거를 여기다 이제 분배.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8a 세제곱 파이가 되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4a 제곱 b 파이. 이게 부피가 된다. 선생님, 근데 파이를 이렇게 두 번씩 쓰기보다는 그냥 하나로 몰아쓰면 안 됩니까? 어떻게? 8a 세제곱 더하기 4a 제곱 b 한 다음에 그냥 동시에 이렇게 파이 붙여도 됩니까? 네, 가로치고 붙이는 거라면 이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파이도 분배됐다 보면 되는 거니까. 두 번 나눠서 귀찮으면 뭐 책에 아마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답이니까. 직육면체 상자의 높이를 구하는 거죠. 이 높이를 몰라요. 높이를 여기 문자에 x가 없으니까 x라고 합시다.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근데 밑넓이가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겠죠. 5a 곱하기 b가 밑넓이, 거기다 높이 x를 구했더니 저 답이 나온다. 10ab 제곱 마이너스 15b. 그럼 여기 정리해보면 이건 5ab잖아요. 5ab에 뭘 곱했더니 10ab 제곱 마이너스 15b가 되었다. 따라서 x를 구하려면 양변을 5ab로 나눈다. 5ab로 나눈다. 5ab로 나눈다. 곱하기 역수를 해도 되겠지만 뭐 이 정도는 직접 나눴으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분수 형태를 씁시다. 그럼 얘는 이걸로 나눈 거니까 똑같은 거 나눈 거면 지워진 거죠. x가 남고 우변을 정리 잘 합시다. 약분하면 숫자 2가 남고요. 문자는 a 지워지고 b 다 지워지고 여기는 b가 하나 남아요. 그럼 2b만 이게 약분되고 이게 2 남았으니까요. 남은 건 2b가 남았죠. 여기 일단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1 여기 3 여기 b 지워지고 b 지워지고 조심해야 돼요. 분모에 a가 남았죠. 분자는 3이 남았어요. 이 답을 찾으시면 돼요. 2b-a분의 3. 네, 1번이 정답이네요. 오늘 x값 마이너스 2, y값 3을 통해서 이 값을 구하라는 게 이걸 일일이 대입하기 너무 귀찮죠, 사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일일이 대입하기보다는 식을 정리한 다음에 한 방에 대입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일단 약분. 이건 약분이 돼요. 5, 15는 5로 약분돼요. 1, 여기 2 남고 여기 1 남고. x 지워지고 여기 x 2개 남고 얘는 x가 하나 남고. 그럼 앞에 남은 거는 분모는 없어졌고 분자는 2x제곱 플러스 여기 1 됐죠? x하고 y가 남아요. 이렇게.
자, 여기 2 지워지고 여기는 2가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남고 여기는 y 없어지고 여기 y가 하나 남고 얘도 y가 하나 남고 됐죠? 여기는 남는 게 2xy 마이너스 3y 됐죠? 여기 앞에 뭐 붙었나요? 마이너스 맞나요? 틀렸다고 그랬잖아. 이러면 틀린다고. 이 빼기는 얘만 빼라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분자 전체를 빼는 거니까 얘도 괄호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 괄호를 놓칠 수 있으니 조심하셔라 라는 거죠. 2x제곱 플러스 xy 분배하면 마이너스 2xy 플러스 3y 동량 처리가 되죠. 2x제곱 플러스 1xy 마이너스 2xy 동량이니까 마이너스 xy가 남고 플러스 3y. 자, 이 식에다 이제 여기를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집어넣자.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죠. 조심해야 돼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2 전체를 제곱하는 거니까 가로가 필요하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음수 집어넣으면 항상 가로 쳐야 되죠. 곱하기 y 3 플러스 3 곱하기 y 3 음수 아니니까 가로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마이너스의 제곱은 4입니다. 2, 4, 8 음수 곱하면 양수가 돼서 2, 3은 6 9 다 합치면 20 아닌 거죠? 23 이 식에 대하여 얘를 A에 대해서 나타내시오.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A, B가 있는 식을 A로 나타나는 얘기는 식의 문자는 A만 존재해야 돼요. 이 식에서 그 문자가 A만 남아야 된다는 얘기는 B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B를 지워? 어떻게? 지우개를 지워? 그게 아니잖아요. 있던 B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조건이 달려있죠. 당황하지 마. B 자리 대신에 내가 A가 있는 친구를 보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럼 B 대신에 얘를 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A-2하고 B의 관계는 곱셈이었고 곱셈 자리 B에 얘가 들어가는데 항이 두 개 들어가면 항상 가로를 쳐야 되고 이렇게. 그럼 분배를 했더니 A, -1을 분배하면 플러스 6A, -1을 분배하면 -2 플러스 7. 동량 처리하면 7A 플러스 5. 이 AB가 있었던 식이 B 자리 대신에 A를 대입했더니 이렇게 A만 나오는 식, 문자가 A만 존재하는 식이 되더라. 그래서 어떤 관계식, 어떤 다항식에서 A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B는 사라져야 되니까 앞에서 B로 정리되어 있는 식을 대입한다. 혹은 반대로 다음 주어진 식을 B로 나타내시오. 그럼 이제 A가 필요 없어져요. 그럼 이 식을 A로 정리한 다음에 A는 어쩌고저쩌고 여기다 대입해서 A를 지워버려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문제는 A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A의 개수는 7이 정답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 247. A가 2x-y, B는 3x 플러스 2y일 때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이것도 그래요. A, B가 있는 식이잖아요. 이거 너무 수학이라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A, B가 있는 식인데 갑자기 그 식을 XY로 표현하랍니다. 뭔 말이야? A, B 대신에 얘네를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또. 그럼 A, B 자리에 막 대입하려니까 좀 A, B가 또 여러 개 있잖아. 여러 번 대입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죠.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이 정도는 그냥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그럼 3A 한 다음에 중괄호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가로 풀어주면 3A 반대부 플러스 A 플러스 B. 동량 4A 플러스 B. 그러니까 이 식은 실제로 얘랑 같은데 4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걸 AB가 아닌 XY로 쓰려면 대신 집어넣어야죠. 얘네들. A 자리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 B 자리 대신에 얘를 대입하시는 겁니다. 4 곱하기 생략돼 있죠?
항을 2개 이상 집어넣을 때는 가로를 치셔야 되고 플러스 B자리 대신에 대입하는데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이건 굳이 가로 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숫자 있거나 부가 마이너스면 가로 쳐줘야 되는데 이건 그냥 순수하게 B를 더 셈하는 거니까 가로는 필요 없고 분배 8x-4y 플러스 3x 플러스 2y 동량 처리 11x-2y 이 정도만 찾으면 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는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앞에 풀었던 문제랑? 왜 다르지 않냐면 예를 들어 있잖아요. XY가 나와 있는 식이 있어요. 근데 그 식을 Y로 정리하라는 얘기는 X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X가 없어지려면 위에 있는 식을 X로 정리해야 돼요. X로 정리. 그럼 X로 정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X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동량 처리하기 위해서 이걸 일로 넘깁니다. 2x 플러스 4y는 3x 마이너스 3y인데 이걸 x로 정리하려면 여기는 3x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좀 불편하죠. 이유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그럼 얘랑 동량 처리하면 마이너스 x 또 x 앞에 마이너스를 또 처리해줘야 되잖아. 그럴 바에는 2x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x의 반대편으로 y가 이렇게 넘어가 줘야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y에 넘어온 마이너스 3y의 반대부 플러스 3y 3x에 넘어온 플러스 x의 반대부 2x 7y는 x 됐네요. 뭐가 돼요? x는 7y랑 같습니다. 그럼 x 대신에 이제 y를 대입할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럼 이 식을 이제 정리해줘요. 3x 플러스 15y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묶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7y인데 나한테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라는 얘기는 x는 필요 없어요. 그럼 x 필요 없다 아까 말했지만 지우개 지울 수는 없잖아. 그럼 x자리 대신에 y의 친구인 7y를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x자리 대신에 7y를 대입하는데 앞에 음수 있죠? 단항이니까 그냥 바로 음수를 붙이면 되죠. 마이너스 7y 플러스 17y 그러면 10y 2번이 정답이다. 250은 비례식을 풀면 됩니다. 실례 안 된다면 비례식 풀 수 있죠. 비례식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2a는 3b랑 같다. 자, 근데 얘도 그래요. 이 식을 a로 나타내랍니다. 그럼 a만 있어야 되잖아. 그럼 b는 사라져야 되지. 그럼 b는 사라지려면 이 식을 b로 정리해줘야 돼요. 양변을 3으로 나눕니다. b는 이거 3으로 나누면 3분의 2a 이해되실까요? 남은 거는 B자리 대신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B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원하는 A만 남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 숫자는요? 숫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문자만 A만 있으면 돼요. 5A 마이너스 3B잖아요? 곱하는 겁니다. 3분의 2A B자리 대신에 대입하고 플러스 1 계산 5A 약분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동량 처리 3A 플러스 1 이게 주어져 있는 식을 A로 정리한 식이 된다. B는 사라졌다. 마지막 문제 253. 자, 이거는 약간의 응용 문제인데 자, 분수 나왔죠? 등식이 있죠? 분모를 지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양변에 뭘 곱하는 게 좋을까요? xy 그렇죠. xy x도 지우고 y도 지우려면 xy를 곱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x가 여기다 곱합니다. 여기는 x 지워지고 y가 남겠죠? x가 여기다 분배하죠? 그럼 y가 약분되고 이번에 x가 남아요. 여기다 xy를 곱하면 3xy. 무슨 말인가요? x 플러스 y와 3xy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선생님, 저 식을 보니까 이거 2 곱하기 x 플러스 y고 5 곱하기 x 플러스 y고 마이너스 3xy인데 아까 우리가 쓴 거 보니까 x 플러스 y 자리 대신에 3xy를 대입해도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대입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x 플러스 y 자리 대신에 3xy를 2 곱하기 3xy 5 곱하기 x 플러스 y 자리 대신에 3xy를 뒤에 얘는 뭐 대입할 게 없죠?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6xy 얘는 동량이 되잖아요. 15xy에서 3xy를 빼면 12xy가 되고 문자가 다 지워지네요. xx 약분
YY 약분, 숫자도 약분하니까 6분의 12 약분하면 2. 아셨죠? 네. 승조가 들어야 되니까. 과제는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거, 선생님, 중학교 1학년 거죠? 여러분 학년은 아마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안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아직, 네? 근데 정확히 어디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1학년 세교중학교. 1학년 1학기 시험을 본대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말이 없죠? 네. 아직 말이 없으면 안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보든 안 보든 어쨌든 1학년 1학기 거는 중요한 교과이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1학년 1학기 거 각자 문제집 드렸죠? 그를 목요일 날쯤에 어디까지 했는지를 검사할 테니까 일단 가져오세요. 근데 저는 일단 객관식만 주관식은 아직 다 못했어요. 네. 어쨌든 일단 가져오세요. 검사를 해야 하고 채점도 해야 되니까. 네. 고생했습니다.